안녕하세요, 헤이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른 유튜브 컨텐츠를 찍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지 몰라요.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현생에 치이느라 이렇게 좀 늦게 찾아오게 됐어요. 아카데미 종강이 다가오다 보니까 진짜 그동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저도 살아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이렇게까지 바쁘구나, 종강이라는 것이. 그래도 끝까지 잘 배우고 마무리하면서 얼른 일 텐션도 끌어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컨텐츠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코덕으로서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피부를 위한 습관들을 조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엄청 거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활 속에서 이것만은 꼭 지킨다 하는 그런 루틴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요. 제가 얼마 전에 외장 하드를 막 뒤적뒤적 하다가 어떤 폴더를 발견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 폴더 안에 2018년도에 찍어둔 제 피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피부 상태가 말도 못하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2018년이면 제가 그때 심지어 유튜브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내가 저런 피부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저도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 피부 상태? 제가 스킨케어 영상 찍을 때면 종종 저도 굉장히 민감하고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제 민낯 피부를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시절이 있던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했구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3,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제가 피부를 위해 하고 있는 노력, 습관들을 간단히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별건 아니지만 저의 피부를 위한 습관 3가지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또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싶은 거예요. 하지만 뭐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유 3가지는 제가 지금은 피부가 아예 안 뒤집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렇게까지 뒤집어지는 적은 없죠. 왜냐면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으로 쌓인 그런 데이터들로 이제 피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루틴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하면 피부가 절대 안 망가져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피부가 망가졌을 때도 이 루틴들을 믿고 조금만 관리해주면 돌아갈 수 있다, 피부 컨디션이 회복된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클렌징을 잘하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이 언니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진짜 피부 관리의 기본은 클렌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사촌동생들이나 조금 어린 친구들이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도 클렌징 잘해라. 그때 피부는 너무 좋잖아요. 그 나이대의 피부 컨디션은 회복력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피부 컨디션을 지켜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꾸미고 싶잖아요, 우리? 그러려면 클렌징을 정말 잘해줘라. 꾸미기만 하고 클렌징 안 해주는 거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클렌징 꼼꼼히 안 하시면서 내가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클렌징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과하게 했을수록 더욱 클렌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클렌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포인트 메이크업 지우고요. 그리고 일체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 사용해주고 클렌징 폼 사용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클렌징 디바이스를 더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클렌징 디바이스는 광고한 이후로 이 포레오 제품 계속 잘 쓰고 있는데요. 주에 한 2, 3회 정도는 계속 그냥 보일 때 생각날 때마다 이 클렌징 디바이스로 활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민감한 피부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가 오히려 자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자극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걸 사용함으로써 꼼꼼히 세안되는 느낌도 있고 각질 케어까지 되니까 더욱 피부가 매끄럽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도 강약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1단계로 놓고 그냥 부드럽게 조금 오늘은 딥 클렌징 해주자 할 때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만 발랐을 때도 항상 클렌징 오일부터 시작을 해주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세안하는 습관과 종종 클렌징 디바이스까지 활용해서 딥 클렌징을 해주는 그런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진짜 세안은 꼭 잘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클렌징을 말씀드릴 때 물의 온도도 한번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오히려 항상 미지근한 따뜻한 물로 시작을 해서 찬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찬물로 마무리를 해주면 개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딱 모공을 조여준다 이런 말을 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오히려 그게 피부가 저처럼 홍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사용하는 물 온도가 급격히 변하니까 피부가 더 붉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너무 차갑지 않은 물로 마무리를 해주고 항상 미온수 정도로 클렌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모공을 열어야 된다 할 때는 살짝 따끈하게, 그리고 오늘 좀 너무 덥다 할 때는 또 살짝 시원하게 하는 정도고, 너무 차갑고 뜨겁고 이런 물 온도로 세안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습관을 고치니까 오히려 피부가 더 편안하고 피부에 열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막 피부가 오히려 더 붉어지고 이랬던 게 조금 더 개선이 된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트러블이 났을 때 트러블 건드리지 않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저도 트러블을 있으면 막 건들고 싶고 짜부리고 싶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인내를 꾹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 인내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절대 후회가 없어요. 트러블이 나서 그 트러블을 관리하고 아물게까지 하는 것보다 사실 그게 내가 건드리고 이러면서 흉이 져버렸을 때, 착색이 되었을 때 관리가 더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트러블이 처음에 나려고 할 때부터 트러블 패치를 활용하면서 트러블에 손이 닿지 않게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트러블 종종 나거나 트러블을 달고 산다 하시는 분들 트러블 패치 집에 다 있으시죠? 진짜 트러블 패치는 저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데일밴드 느낌으로다가 상비약 같은 느낌? 그게 트러블마다 조금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긴 해요. 그냥 목이 물린 것처럼 부어오르는 애들이 있고 또 안에 뭐가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마다 다른데 그 안에 느껴지는 애들이 트러블 패치로 정말 관리가 확실하게 되거든요. 트러블 패치를 붙여두면 되게 더 빠르게 잘 골는 느낌? 이 안에 들어있던 무언가가 나올 준비를 더 빨리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트러블들은 그냥 패치를 떼어내다가도 갑자기 그 안에 있던 고름이나 피지가 같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안 후에 또 계속 트러블 패치를 붙여주면서 관리를 하면 진짜 흉터 없이 잘 깨끗하게 아물어요. 진짜 저는 트러블 케어는 손대지 않고 트러블 패치 잘 붙여주면서 관리해주기, 요걸로 딱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트러블이 심할 때부터 넥스케어 3M 제품을 굉장히 잘 사용했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정말 좋은 패치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 전후 케어로도 잘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러블 짜기 전에 사용하는 패치들은 너무 얇고 그냥 딱히 뭔가 효과가 있나? 가라앉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짜고 난 후에 붙이는 패치로 전부터 관리를 해주는 게 잘 여물고 터지고 아물고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아리얼 제품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스킨푸드 제품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스타일은 끝부분이 약간 얇게 스티커가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접착력도 좋고 붙였을 때 그렇게 티도 안 나고요. 잘 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짜고 난 후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패치들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뭔가 확인되는 것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 트러블이 잘 관리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랄까요? 진짜 아직 패치 안 사용해보신 분들 꼭이요, 꼭. 진짜 제발. 앞에 두 가지 내용이 정말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많이 들었을 만한 잔소리지만 정말 피부 케어를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와 정말 잘 맞는 토너나 마스크팩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도 피부가 뒤집어져요. 조금 관리 안 해주고 하면 바로 주인아 피부 관리해라 이러고 피부가 화를 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18년도의 피부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빠르게 피부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저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방법이 바로 토너나 마스크팩으로 바로바로 긴급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좋지 않은 피부 컨디션이 너무나도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진짜 피부 케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지만 뭘 해도 그냥 정말 제일 베이직하게 기본적인 방법으로 피부 케어를 해주는 게 가장 빠르게 피부가 회복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좀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하네? 좀 눈에 보인다? 약간 이럴 때는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방법 그대로 세안 꼼꼼히 해주고요. 트러블이 좀 심한 데는 딱 패치로 케어를 해주고 이제 세안 직후 방법으로 이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거죠. 저에게 정말 잘 맞는 진정 토너를 활용한 토너팩이라던가 아니면 긴급 진정용으로 너무 좋은 마스크팩으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킨케어 마무리를 해주고 트러블 패치를 붙여놓는 거죠. 이게 정말 바뀌지 않아요. 이 습관으로 지금까지 피부 컨디션이 나아진 것 같고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민낯 피부를 칭찬해주시면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내 피부가 좋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컨디션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제 피부가 칭찬받을 만한 정도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법만 추천드리는 것보다 그동안 제가 또 쌓아온 데이터들로 지금까지도 잘 쓰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추리고 추려서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먼저 토너는 이 두 제품입니다.
아노아 77 토너랑 파넬 시카마노 토너인데요. 제가 광고로 보여드렸던 제품이지만 지금도 피부 컨디션이 조금 나빠지려고 한다 하면 딱 이 두 제품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먼저 약간 딱딱한 좁쌀이 들어있는 트러블들이나 아니면 좀 열이 오르거나 피부가 화끈거린다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노아 77 토너로 이런 물 토너니까 이 토너로 정말 패드에 충분히 적셔서 빈틈없이 패드를 묻혀가지고 토너팩을 해주고요. 이 파넬 토너는 오히려 그 이후에 흡수시켜주는 흡토 방법으로 잘 쓰고 있어요. 토너팩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는 제형이라서 저는 흡토로 사용할 때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 두 토너를 바디에도 조금 상반신에도 좀 발라주고 있어요. 샤워 후에. 제가 바디에도 좀 트러블이 나고 여름이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파넬 시카마노 토너를 약간 바디 미스트를 뿌리고 그 위에 한 번 더 수분을 더해주고 진정 케어해주는 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바디케어용으로도 사용해보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팩은 제가 딱 두 가지 제품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브랜드에서 보내주시기도 하니까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 많지만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는 제가 정말 꾸준히 지금까지 사용한 제품들을 생각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두 가지 제품이 바로 아비브 제품과 코스알엑스 제품이에요. 코스알엑스 마스크팩은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시트랑 에센스 양, 진정 효과까지 정말 딱 제 스타일인 제품이었고 아비브 팩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냥 되게 무난하게 세일 때마다 할인한 가격으로 늘 쟁여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내돈내산까지 하면서 쓰는 팩은 이 두 가지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 모두 소개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는 정말 너무 뻔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는 제품 추천까지 좀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스킨케어 제품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고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많고 많은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한 제품을 고른다면 뭘 써봐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나랑 잘 맞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케어를 해주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2018년도에 제 피부 상태를 보고 충격받아 만든 영상인데 스킨케어 고민이신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혜미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Have a beautiful day! 안녕!